정치 파발마 두 분이 와야 되는데 한 분이 지금 지각입니다. 먼저 막 도착하신 딸기의 고장 논산시장 삼선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의 황명선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명선입니다. 논산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네, 논산에서 기차 타고 왔습니다. KTX 타고? 예, KTX 타고. 논산에도 비 옵니까? 예, 비 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아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오늘 계속해서 논란인 수능, 이 수능으로 이행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고견 자유롭게 수능 이행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찰나 김예령 대변인 딱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발언, 즉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발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비판 어떻게들 보시는지 황명선 전 대변인께서 먼저 할까요? 네,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가 교육 현장이 아주 아수라장이 됐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해요. 공교육 중심 사교육 지향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5개월을 앞둔 수험생들 이 5개월 전에 이 교육계가 지금 혼란을 아주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11월 중순에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교육 혼란의 현장을 직접 그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 혼란이 가중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검토나 논의 조율 없이 무작정 내지르는 즉흥적 국정 운영 방식이 우리 교육 현장의 사회적 갈등을 더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이어서 이번에 수능 난이도 교육 참사 시즌 2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김예령 대변인. 네. 큰 틀에서 이제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의 축소라는 저희가 이제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그 정쟁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의 그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지적을 대통령이 하셨죠. 그래서 이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교육 시장의 그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수입이 뭐 100억 이 되고 뭐 200억이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수능 시험 그 모의고사 문제를 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해는 사실 우리 그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또 학부모님들도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초과 이윤을 갖고 파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정부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세요? 저는 하나만 보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뭐 고액의 학원 강사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부이겠죠. 다만 현장에서 학생들의 그 교육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교육계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 강사 선생님들 분노가 굉장히 클 텐데요. 무엇보다도 150여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이런 말 한마디가 교육국장,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국장이 경질되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주관하는 대학교육평가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부 총리실에서 지금 감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150일 남겨놨는데 그 올해 수능 출제를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는 건지 지금 이 그 학생과 수험생과 학부모 아주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아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점이 잘못된 거예요. 네, 킬러 문항은 뭐 올 수능에서 이제 당연히 없어지겠죠. 아주 매우 어려운 문항, 초고난도 문항인데, 근데 아까 제가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초고난도 문제 이게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한 등급의 예? 준 킬러 문항의 문제집이 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사교육 현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알겠는데 이래가지고 사교육이 과연 잡힐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말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또 실천하면 또 다른 또 어떤 그 그러니까 뭐 이른바 문제들이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 네네, 같은데. 그렇죠. 연속적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사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지금 반드시 저희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은 그 때를 놓친다라는 그런 그 큰 틀을 이제 가지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킬러 문항 없애는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교육 개혁의 하나의 방편인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런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킬러 문항은 없앤다면서 왜 그 자사고 국제고는 그냥 두냐? 이거 모순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죠.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조장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교육부 총리가 자사고 또 특목고 국제고 유지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능을 건드릴 것이 아니고 이 학교에 대한 이 교육개혁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대통령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그 대학 입시는 이 학생뿐만 아니라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 교육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제도를 갖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등교육법의 34조 5항에 규정을 해놨어요. 4년 동안 그 앞으로 그 대학 입시 교육 정책이 바뀌게 되면 이 그 고등교육법 34조에 4년 전에 4년 이후에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한 것이죠.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교육 현실에 대한 현장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라는 의미에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치의 현장으로 보지 말고 이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이런 입장으로 보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교육에 대한 이런 정책들은 조심스럽게 절제된 이런 입장으로 준비해서 4년 후에 수험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개혁을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고. 무척 동의합니다. 자, 지금 황교안 전 대변인은 앞뒤가 안 맞는다. 어떻게 사교육 없애자고 하면서도 자사고나 국제고는 이걸 그냥 두려고 그러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인데 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재인 전 정부가 폐지나 이제 축소를 예고했던 뭐 외국어고 그리고 자사고 뭐 국제고 이런 그 학생 학부모의 그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도 이것은 좀 더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양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육 경쟁력을 더 키워서 교육기관을 이런 그 교육기관을 좌익시에서는 학생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어찌됐든 간에 사교육에 대한 이런 폐해 공교육 중심으로 가자 이런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지금 쭉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하고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의대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이런 지원 이런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사교육의 핵심에 만들어진 이런 시장 형성이.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의대를 지향하는 이런 부분들은 존치를 해놓고 사교육을 없애겠다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근데 여당은 이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당대표 때 대선 후보 때 대선 공약이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혜령 대변인님.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또 제가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여성 의원께서도 이 관련된 그 법안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왜 그때는 뭐 항상 말을 이제 뭐 이렇게 전 뒤집듯이 막 바꾸시는 분이시긴 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만은 아니 그때는 왜 대선 공약을 먼저 그렇게 훌륭한 대선 공약을 내놓으시고 왜 또 지금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는 건지 또 의아하기도 하네요. 대변인 그 말을 바꾼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공교육 중심으로 가야 되고 사교육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했던 것은 국민들 또 여야 모든 후보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150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 발언이 지금 수험생과 지금 150일 남겨둔 이 수험생과 이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지금 학부모들까지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진료는 의사에게 수능은 출제위원에게 맡겨줘야죠. 예. 이게 자치분권의 정신입니다. 논산의 지역 여론은 어때요? 이 문제 어우, 가지고. 지금 뭐 아주 그래요. 대혼란이죠. 일선 대혼란입니다. 학교에서 예. 논산에. 예. 제가 지금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말씀은 이제 작년 1월에 대선 후보 시절에 교육 정책으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킬러 문항 없애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성 의원이 강민정 의원이세요. 그래서 2020년 9월에 이 킬러 문항 금지법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대변인 맞습니다. 맞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교육을 줄여가는 이런 입장 그리고 그 킬러 콘텐츠 초킬러 그 문항에 대해서 없앤다라는 것은 굉장히 누구나 다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사건의 핵심은 수험생들 5개월 남겨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 발언이 교육계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큰 혼란을 줬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황명선 전 대변인이 지난주 정치파발마 출연했던 내용이 어디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저도 봤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왜 잘 모른 모르겠는데. 척하시고 그러세요? 앞으로 제 카톡에 떴더라고요. 두 분 활약 잘 축하했는데. 하셔서 예, 2차 보도도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쪽으로요. 예. 자, 이제 수능으로 하는 이행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좀 보겠습니다. 수백 번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네. 자꾸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해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분입니다. 수 없이 바뀌는 교육 정책. 능력 있고 실력 좋은 학생들은 눈물이 납니다. 대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수리하고 선볼 때가 한두 곳이 아닌데 능력자 어디 없나요? 국민들은 어지럽네요. 자, 여야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다 끝났는데 지난 이틀간의 여야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했어요. 야, 50분 동안 참 대표 연설 이렇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기현 대표 연설 참 안타깝더라고요. 30분 정도 하니까 목도 새고 그렇게 크게 샤우팅 하지 않아도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될 텐데 그 내용 가운데서 아쉬운 게 협치에 대한 의지 그리고 정치의 공감적인 능력 책임의식 찾을 수 없는 결국 남 탓 그리고 내로남불 연설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보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대한 미래 그리고 국민의 삶, 신재생 에너지, 벤처 투자, 노동 문제, 정책 대안과 민생을 위한 추경 외교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설들이 많았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께서는 전 정부 탓만하다가 정치 혐오 또 그리고 중국 혐오를 넘어 나라와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발언으로 일관된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가급적이면 40초 시간 제한으로 가겠습니다. 자, 김혜령 대변인. 네. 뭐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당대표 선거 치르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열기가 아직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남의 탓하는 것은 뭐 그런 분도 아니시고 이재명 대표가 그 전날 너무 저희 그 정부 탓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아주 그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앞으로 실행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 번 거짓말을 하셨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또 하나도 제시를 하시지 않으셨고 반면에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불체포 특권뿐만이 아니라 의원 정수 축소하겠다, 뭐 기득권 내려놓겠다, 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부터 또 이렇게 논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현 어제 당 대표가 어제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서 먼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죠. 정말 그 야당 대표 1년 동안에 한 300번 넘는 압수수색, 1000여 명의 그 투망식 수사. 그래서 제대로 기소도 못하고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냥 압구정만 1년 내내 하는 정권, 압색과 구속, 그리고 정쟁만 일삼는 1년 내내 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권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통정 매매 뭐 제대로 수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영재 의원, 황보승이, 김연아 의원 공천 홍보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김혜령 대변인. 네. 아까도 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을 했었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뭐 저희 당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국민분들께 정말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된 도리이고 정말 그 거대 야당의 대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누군가를 속였을 때 사과해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도.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보기에도 참 배울 점이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은 정말 귀를 막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 행동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한동훈 법무장관도 실천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실천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럼요.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된다면? 예. 당연히 실천을 하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서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의힘부터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한 내용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한번 동의를 전체적으로 불체포 특권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진정성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실천 방안으로 보면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비회기 때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체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형태의 절차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는 하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김기현 대표가 어제 주장했던 게 이제 3대 정치 쇄신인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하자, 네. 또 무노동 무임금하자, 불체포 특권 포기인데 어때요? 일단 정수 축소, 네. 30명 가량 축소하는 문제가 지금 총선이 지금 몇 달 이제 열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도 굉장히 높고요. 주목도가 있고 또 저희 당내에서도 지금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의총을 원내대표가 이제 소집을 해서 토론에 붙이면은 당론으로 채택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지난 그 선거제 개편에서 전원위에서 계속 논의가 나왔던 것이 이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별, 권역별 의원 제도를 좀 부활시키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뭐 이 얘기는 이제 비례대표를 축소를 하느냐 아니면 비례대표하고 그 지역 의원들도 축소를
하느냐 뭐 이런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선거제 이제 개편 논의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가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뭐 국회의원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그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하고 저희가 또 총선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이런 그 의원 정수 축소 방안 저희가 이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 목소리는 많은데 김 대변인은 가능하다. 정수 축소가 다 내년 총선 전까지. 예. 빨리 저희가 시급하게 논의를 해야겠죠.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국회 전원위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여당 안도 있고 야당 안도 있고 또 국회의장께서 냈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에 조율된 그 합의안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돼요. 다만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그 내용 그리고 무임금 무노동에 대한 이런 원칙 이 세 가지 안을 했는데요. 무노동 무임금. 예, 무노동 무임금 이런 내용을 하겠다라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부터 동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동의가 잘 안 될 거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발언 정도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정당과 정치개혁의 틀인데 대통령 중임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결선투표제 실질적으로 이 그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 단임제에 대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정치개혁에 대한 이런 틀이 구체적으로 더 큰 남론으로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이 먼저 돼야 되는 거도 하고요. 총선이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황 전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 일부 동의는 합니다. 시간이 사실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좀 다급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는 꼭 우리 지금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께서 강조를 하신 알겠습니다. 거고. 네,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해서도 저희 당에서 지금 한 60여 명 서명이 일단 된 상태입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수능으로 이행시 받고 있습니다. 수 틀리면 능구렁이처럼. 예, 누구를 지칭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재가 따로 있나 부모 능력이 있어서 사교육 많이 받으면 수재되지. 예. 이런 문자도 있어요. 킬러 문항 논란을 보며 새삼 시장을 이기는 힘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없앤다고 그게 없어질까요? 이런 의구심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돌팔이라고 비판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 명예교수 오염수 1리터를 마시겠다는 분이잖아요. 이 대표를 향해서 과학을 배워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에요, 김일영 대변인? 글쎄요, 지금 자꾸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희가 뭐 그 여러 그 교수님들에게 이제 강의도 듣고 또 저희 그 당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그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말에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IAEA 그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것을 기다려 주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저희도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아쉬운 게 IAEA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IAEA하고 가장 피해를 보는 국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보다 가깝지 않은 그 13개의 섬 도시는 벌써 국제해양재판소에 지금 제소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나라, 피해가 예측되는 나라, 우리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적극적인 국민의 생명관절을 지키는 목소리,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왜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입장을 취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네. 하여튼 앨리슨 교수 얘기가 그 부분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앨리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주장하거나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희석되지 않은 1리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면 체내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2주 내에 희석이 돼서 괜찮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예. 저는 이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핵
폐기수에 대해서 직접 치료를 취재해서 측정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수능으로 이행시 한 줄 평 가겠습니다. 자, 먼저 황명선 전 대변인, 자 해주세요. 수능 전문가라고 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능력 없으면 가만히 계셔 주세요. 그런데 그저 그렇다. 자, 이어서 김예령 대변인님 제가 예령을 넣겠습니다. 수능 전문가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습니까? 수능은 능력이 우선돼야 하는 공정한 그 실력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개선돼야 합니다. 그거 이상한데? 인정. 자, 뭐 약간 또 지각도 하시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김예령 대변인. 자, 오늘 정치파발마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견 보내신 청취자 두 분 추첨했습니다. 9267 0013 두 분이고요.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2부 끝곡은 풍금 브라보 아줌마 듣겠습니다. 두 분도 브라보 하시고요. 네. 네.